안녕하세요. 스포일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등차 수열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수열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기본적인 수열의 뜻과 그 다음에 수열에서 우리가 일반항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등차 수열이라는 것을 배울 건데, 등차 수열이라는 건 뭐냐? 수열은 수열인데 어떻게 수가 나열되어 있는 거냐면 차가 같도록 수가 나열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등차 수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차가 같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떤 수열, AN이라는 어떤 수열이 있을 때 이 수열을 첫째 항 A1, 두 번째 항 A2, 세 번째 항 A3, 네 번째 항 A4 이런 식으로 쭉 써서 n번째 항은 AN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했었죠. 자, 그러면 이 차이라는 것은 항상 A2에서 A1, 그러니까 다음 번째 항에서 앞에 항을 뺐을 때 A2에서 A1을 뺀 값이나 A3에서 A2를 뺀 값이나 A4에서 A3을 뺀 값이나 또 AN에서 AN-1을 뺀 값이나 모두 동일하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게 등차 수열의 정의가 됩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항에서 제2항에서 제1항을 뺀 값과 제3항에서 제2항을 뺀 값, 제4항에서 제3항을 뺀 값, 그 다음에 제-n항에서 제-n-1항을 뺀 값이 모두 동일하다 라고 했을 때 우리는 등차 수열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이런 수열들이 있을 거예요. 1, 4, 7, 10, 13, 16 뭐 이렇게 나가는 수열이 있다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4에서 1 빼면 3이죠. 7에서 3 빼면 3이죠. 10에서 7 빼도 3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사실 방향은 이렇게 커지는 방향이니까 첫 번째 항에다가 3을 더해주면 두 번째 항에다가 3을 더해주면 세 번째 항에다가 3을 더해주면 그 다음에 네 번째 항에다 또 3을 더해주면 다섯 번째 항에다 3을 또 더해주면 그 다음 항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이 값, 이 3이라는 값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줄 거냐면 공차라고 불러줄 겁니다. 그래서 공차라는 것은 등차 수열에서 차가 일정하다라는 건데 그 차가 얼마로 일정하냐 그것을 구하는 게 공차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일반적으로 이 공차는 D라고 써주게 됩니다. 그래서 공차가 영어로 common difference라고 해서 그 difference의 첫 글자 D를 따와서 공차를 보통 D라고 써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아래에 보시면 등차 수열의 정의에 대해서 쭉 나와 있고 첫째 항부터 차례대로 일정한 수를 더해 만든 수열을 등차 수열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일정한 수를 공차라고 한다. 자,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n번째 항에다가 공차라는 D를 더해주면 그 다음 번째 항이 나온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얘가 무슨 말이냐면 네 번째 항, 제4항이라는 것은 3항에다가 공차 D를 더해주면 나오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열이 이런 식으로 점점 증가하는 수열이 있을 수도 있지만 거꾸로 예를 들어서 19, 15, 11, 7, 3, 마이너스 1 이렇게 작아지는 수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공차가 얼마냐? 19에서 15 빼니까 4네. 15에서 11 빼니까 4네. 그래서 얘도 공차가 4구나.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고 항상 공차를 구할 때는 다음 번째 항에서 앞에 항을 빼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 항에서 첫째 항을 빼고 세 번째 항에서 두 번째 항을 빼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첫 번째 항에다가 얼마를 더하면 그 다음 번째 항이 나오는지 그러면 마이너스 4를 더해줘야 되죠. 그 다음 두 번째 항에다가 얼마를 더해야 11이 나오는가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4를 더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등차 수열의 정의를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n번째 항에다가 어떤 걸 더해야 그 다음 번째 항이 나오느냐 이게 등차 수열의 정의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1번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2에다가 5를 더해주면 3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13에다가 5를 더해줘도 18이 나옵니다. 그러면 3에다가 5를 더한 게 네모가 되는 거고, 네모에다가 5를 더한 게 13이 되는 거니까 이 네모 안에는 8이라는 값이 들어가지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보시면, 자, 얘 같은 경우에 1에서 얼마를 더해주면 네모가 나오고, 네모에서 얼마를 더하면 0이 나올까? 자, 그런데 힌트는 여기에 있죠. 0에서 마이너스 2분의 1을 더해주면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오는 거죠. 여기도 마이너스 2분의 1을 더해주니까 마지막 빈칸은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 자, 그러면 네모에서 마이너스 2분의 1을 뺐더니 0이 된다는 거고, 1에서 마이너스 2분의 1을 뺐더니 네모가 된다는 거니까 첫 번째 네모에는 2분의 1이 들어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라는 것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항이라는 것은 우리가 제 n항을 일반항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고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n번째 항, 제 n항이라는 것은 우리가 표현은 a, n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이 a, n이라는 것을 내가 구할 줄 알아야 문제에서 뭐 예를 들어서 10번째 항, 제 10항의 값을 구하시오. 아니면 제 20항을 구하시오.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바로바로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등차 수열 문제가 수능에서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되는데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 일반항을 구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이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등차 수열에서 알아야 되는 건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구할 수 있다 라는 것만 잘 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 후에 오늘 마지막 단계에서 등차 수열의 합을 구하는 것도 배울 텐데 거기에서는 이제 뭐 합에 대한 공식을 외우긴 해야 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일반항을 내가 구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일반항을 구하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면, 자, 첫 번째 항이라는 것을 우리가 A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항이라는 것은 이 A에다가 공차 D를 더해주면 되는 거죠. 자, 세 번째 항은 두 번째 항에다가 공차 D를 더해주면 됩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항이라는 게 A 더하기 D였으니까 얘가 A 더하기 2D가 됩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항이라는 것은 세 번째 항에다가 D를 더해주면 되는 거고, 그러면 세 번째 항이라는 건 A 더하기 2D였으니까 A 더하기 3D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섯 번째 항은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이 과정에서 추론을 한번 해보면 A2, 두 번째 항은 공차를 한 번만 더했고, 세 번째 항은 공차를 두 번 더했고, 네 번째 항은 공차를 세 번 더한 거죠. 다섯 번째 항은 A에다가 공차를 네 번 더한 거다,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해 나간다면 n번째 항이라는 것은 첫 번째 항 A에다가 공차를 몇 번 더했을 거냐면 n-1번 더했을 거다, 이렇게 쓸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라는 것은 첫 번째 항에다가 공차를 n-1번 더한 거다, 이렇게 구해줄 수가 있겠고, 여러분들이 이것을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등차 수열의 일반항, 자, 첫째 항에다가 공차 D를 n-1번 더해주는 게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다, 이렇게 생각을 꼭 해주시고, 얘를 구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등차 수열에서는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구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다음 시간에 등비 수열에 대해서도 배울 텐데 그때는 등비 수열의 일반항을 구하는 게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자, 예제 1번 풀어보면서 자, 일반항 어떻게 구하는지 한번 살펴보면, 자, 첫째 항이 5이고 공차가 7이라고 했으니까, 자, 일반항 AN이라는 것은 첫째 항 5 더하기 n-1 곱하기 7, 그래서 전개해서 계산해 주시면 7n-2 이렇게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2번 보시면 20, 17, 14, 11 이렇게 된 수열이에요. 자, 그럼 얘는 일단 공차가 얼마인지를 알아야겠죠.
첫째 항은 20이라는 걸 알았고 공차가 얼마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자, 공차는 20에다 얼마를 더하면 17이 나올까? 마이너스 3을 더하면 되겠죠. 17에다가 마이너스 3을 더해주면 14가 나오고 14에다 마이너스 3을 더하면 11이 나오게 되니까 여기에서는 공차가 마이너스 3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일반항 AN이라는 것은 20 첫 번째 항에다가 더하기 n-1 곱하기 공차 마이너스 3. 자, 그러면 마이너스 3n 플러스 23이 내가 찾는 일반항이다.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2번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등차 수열의 일반항 AN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고, 자, 첫째 항이 마이너스 1, 공차가 3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AN이라는 일반항은 첫째 항 마이너스 1 플러스 3의 n-1 그러면은 3n 마이너스 4가 되겠죠. 자, 2번 보시면 얘도 이제 공차를 내가 먼저 구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5에서 마이너스 6을 더해야 마이너스 1이 되고, 이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6을 더해야 마이너스 7이 되고, 마이너스 7에서 마이너스 6을 더해야 마이너스 13이 되니까, 자, 얘는 공차가 마이너스 6이다. 자, 따라서 일반항 AN이라는 것은 첫째 항 5에다가 더하기 n-1을 마이너스 6에다가 곱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6n 플러스 11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문제 3번 보겠습니다. 자, 첫째 항이 70이고 공차가 마이너스 4인 등차 수열 AN에 대하여 다음에 답하시오. 자, 10항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70부터 1번, 2번, 3번, 4번 마이너스 4를 계속 빼가지고 9번 빼면 10항이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그거를 매번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일반항을 먼저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항을 구해보자. 자, 일반항 AN이라는 것은 첫 번째 항 70이 있고 마이너스 4에 n-1 이렇게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4n 플러스 74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10항을 구한다는 것은 a 10이 되는 거고 n에다가 10을 대입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4 곱하기 10 더하기 74 그러면 34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2번 보시면 마이너스 6이 제 몇 항인지 구하시오. 70에서 마이너스 4를 계속 빼서 나가다 보면 언젠가는 마이너스 6이라는 값을 가지는 항이 나올 거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것은 얘가 마이너스 6이 언제 되느냐? 몇 번째 항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몇 번째 항이 마이너스 6이 되는지 한번 구해보시면 마이너스 4n이 마이너스 80이 되니까 n은 20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따라서 제 20항에서 마이너스 6이라는 값을 가지게 된다.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예제 2번 보겠습니다. 제 3항이 11, 제 9항이 23인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일반항이라는 것은 첫 번째 항에다가 공차를 n-1번 더해주는 거다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러면 3항이라는 것은 a3이 되는 것이고 얘는 첫째 항에다가 공차를 2번 더하는 거죠. 이 값이 11입니다. 자, 그 다음 9항이라는 것은 첫째 항에다가 공차를 8번 더해주면 됩니다. 그 값이 23이다. 자, 그러면은 미지수 2개, 식 2개니까 연립방정식 풀어주시면 아래식에서 위에식 빼면 6d가 12. 그래서 d가 2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러면 d가 2였으니까 a는 7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일반항 AN은 첫째 항 7에다가 플러스 공차 d가 2니까 n-1 그래서 2n 플러스 5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4번 보겠습니다. 자, 문제 4번 보시면 A2가 8이고 A8이 26인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구하자. 자, 그러면 첫 번째 항에다가 공차를 한 번 더 해준 게 8이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고, 첫 번째 항에다가 공차를
7번 더해준 게 26이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얘가 A2, 얘가 A8. 자, 아래식에서 위의식을 빼주시면 6D가 18이 나오고 D가 3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D에다 3 대입하시면 A는 5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첫째 항이 5고 공차가 3인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니까 A에는 5 플러스 3의 n-1. 자, 그러면 3n 플러스 2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5번 보겠습니다. 3항이 81이고 자, 제7항이 73인 등차 수열에 대하여 다음을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일단 일반항을 구하기 위해서 3항이라는 것은 첫 번째 항에다가 공차를 2번 더해준 거다. 얘가 81. 7항이라는 것은 첫 번째 항에다가 공차를 6번 더해준 거다. 얘가 73. 자, 아래식에서 위의식을 빼주시면 4D가 마이너스 8이 되고 D의 값이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자, D가 마이너스 2니까 대입하시면 첫 번째 항은 85가 나오게 되겠네요. 자, 따라서 일반항을 구해주시면 AN이라는 것은 85 마이너스 2배의 n-1. 자, 그럼 마이너스 2n 플러스 87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2번 보겠습니다. 자,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 항은 제 몇 항인지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2n 더하기 87이 언제 0보다 작아지는지를 구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2n이 87보다 크다가 되니까 n이 2분의 87, 즉 43.5보다 커야 되는 거죠. 그때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 겁니다. 자, 따라서 n이 얼마일 때냐면 44항일 때. n이 제 44일 때 처음으로 음수가 된다.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제 3번 보겠습니다. 4n-1이 등차 수열임을 보이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n번째 항이라는 게 지금 4n-1이라고 표현이 되는 거니까 n 플러스 1번째 항을 한번 구해보면 n 플러스 1번째 항은 4에 n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 되는 거니까 4n 플러스 3이 됩니다. 자, 그러면 an 플러스 1에서 an을 빼주시면 이 값이 4가 나오게 되죠. 자, 그 말은 an 플러스 1이라는 건 an에다가 4를 더하는 거니까 얘가 아까 위에서 봤던 처음에 얘기했던 이 등차 수열의 정의하고 일치하게 되죠. 자, 그래서 등차 수열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문제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항 an이 n에 대한 1차식 pn 플러스 q인 수열은 등차 수열임을 보이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얘가 이제 왜 등차 수열이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an이라는 게 pn 플러스 q라고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위에서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a의 n 플러스 1이라는 것은 p의 n 플러스 1 플러스 q가 되겠죠. 얘는 다시 쓰면 pn 플러스 p 더하기 q가 됩니다. 그래서 아래식에서 위에식 빼주면 a의 n 플러스 1에서 a의 n을 빼주시면 pn은 없어질 거고 q도 없어질 거고 남는 게 p밖에 없습니다. 자, 따라서 a의 n 플러스 1은 an 플러스 p다 라고 되면서 공차가 p인 등차 수열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계속 구해왔던 등차 수열의 일반항들을 잘 보시면 항상 다 n에 대한 1차식이었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n에 대한 1차식, n에 대한 1차식. 그 다음 여기서도 n에 대한 1차식. 여기서도 n에 대한 1차식, n에 대한 1차식.
그래서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항상 n에 대한 1차식이 되고, 그 다음 그 1차식의 개수가 지금 보시면 공차 3을 n에다가 곱하기 때문에 공차가 되고, 공차 마이너스 6을 곱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6이 되고, 그 다음 공차가 여기서는 아까 마이너스 4라고 그랬죠? 그래서 마이너스 4를 곱하니까 n의 개수가 마이너스 4가 되고, 자, 여기서 공차가 2였으니까 여기서도 n의 개수가 2. 자, 공차가 3이었으니까 n의 개수가 3. 공차가 마이너스 2였으니까 n의 개수가 마이너스 2. 여기서도 공차가 4였으니까 n의 개수가 4.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 공차가 p였으니까 n의 개수가 p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차식의 형태, n에 대한 1차식이 나오면 얘가 등차 수열 형태구나 라는 것을 판단을 하실 수 있으면 되고, 자, 그래서 위의 문제들을 한번 좀 다시 살펴보면, 자, 얘를 풀 때 지금 저는 이렇게 공차를 구하고 첫째 항을 구해서 문제를 풀어줬는데, 사실 이렇게 풀 필요가 이제 없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자, 어떻게도 우리가 접근을 해볼 수 있냐면, 자, 지금 얘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보면 공차가 3이라는 건 구해야 돼요. 그러면 AN은 3N 플러스 Q 꼴이 되는 거죠. 근데 A2가 8이라는 거죠. 2 대입하시면 A2는 6 더하기 Q가 되는 거고, 얘가 8이라는 거니까 Q가 2라는 거죠. 그래서 3N 플러스 2구나. 이렇게 구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사실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구할 때 공차랑 첫째 항을 모두 알아야 된다고는 하지만, 어떤 하나의 항의 값을 알고 있다면 공차만 알았을 때도 충분히 일반항을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일반항을 구하는 과정은 사실 여러분들이 더 많이 공부하셔서 이 식을 딱 봤을 때 얘 등차 수열이고, 등차 수열은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것을 여러분이 자연스럽게 알고 있다면 이런 형태가 꼭 첫째 항과 공차를 이용해서 이렇게 풀 필요 없이 이렇게 풀 수도 있구나 라는 것을 판단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천천히 연습하시면 되고, 가장 기본적인 단계서부터 여러분들이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첫째 항에다가 공차를 n-1번 더해주는 거다. 이 의미는 잊으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구할 수 있고, 다만 이렇게 구하는 방법도 있다라는 것만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등차 중항이라는 것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 자, 등차 중항이라는 것은 등차 수열에서 가운데 항에 대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A, B, C 이 세 개의 순서가 등차 수열을 이룰 때 B가 A와 C의 평균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얘가 왜 이렇게 되느냐? A, B, C가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루니까 B 빼기 A의 값이나 C 빼기 B의 값이나 같아야 등차 수열이 되겠죠? 그러면 이항하시면 2B는 A 더하기 C가 되는 거고, B는 2분의 A 플러스 C다 이렇게 쓸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등차 중항이라는 것은 세 개의 수가 등차 수열을 이룰 때 가운데 항이 양 끝의 항의 평균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고, 자, 여기서 주의할 것은, 자, 예를 들어서 어떤 등차 수열 AN이 있어서 A1, A2, A3, A4, A5 이렇게 쭉 있다고 해봅시다. 자, 얘가 등차 수열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가장 기본적으로 알 수 있는 건 세 번째 항 A3이라는 건 두 번째 항과 네 번째 항의 가운데 항이야 라고 해서 A3이라는 것은 2배의 A2 더하기 A4야 이렇게 구하시는 게 여기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얘기인데, 사실 A1, A3, A5만 따로 떼더라도 이 세 개도 등차 수열을 이루게 되죠. 왜냐면 공차가 D였으니까 여기에 D만큼 더해지고 D만큼 더해지고 D만큼 더해지니까 공차가 2D로 바뀌는 것 뿐이지 등차 수열은 맞다는 겁니다. 첫 번째 항, 세 번째 항, 다섯 번째 항을 가지고 오더라도. 그래서 A3이라는 건
이렇게 쓸 수도 있지만 첫 번째 항과 다섯 번째 항의 합으로 표현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을 꼭 잘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속해서 나오는 세 개의 숫자가 아니라 띄어서 있어도 상관없다. 그래서 뭐 더 나아가서는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뭐 A7이라는 걸 구하자. A7이라는 건 가장 기초적으로는 A6과 A8의 평균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지만 사실 A1과 A13의 평균이 된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좀 잘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예제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개의 수가 등차 수열을 이룰 때, 자, A와 B의 값을 구하시오. 자, 얘를 두 가지 방법으로 풀 건데, 자, 일단은 지금 등차 중앙이라는 걸 배웠으니까 등차 중앙이라는 걸 이용해서 한번 풀어볼 거고, 두 번째로는 그냥 우리가 등차 수열의 일반항만 알았을 때 풀 수 없느냐, 그렇게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등차 중앙을 이용하자면 A라는 것은 2와 10의 평균이다. 그래서 6이 됩니다. 자, 그 다음 10은 A와 B의 평균이죠. A가 6이었으니까 6 더하기 B가 되고, B의 값은 14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게 이렇게 푸는 게 이제 등차 중앙을 이용해서 푸는 거고, 사실 이렇게 안 풀더라도 우리가 위에까지 풀었던 내용들을 잘 학습을 했다면, 자, 2라는 게 첫째 항, A라는 게 둘째 항, 10이라는 게 셋째 항, B라는 게 넷째 항이 되는 거죠. 일반항을 구해보시면 세 번째 항은 첫째 항 2에다가 공차를 2번 더한 건데 얘가 10이라는 거죠. 그러면 2D가 8이니까 D가 4가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 항이라는 것은 첫째 항에다가 공차를 한 번만 더 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2 더하기 4니까 6이 되는 거고, 자, 네 번째 항이라는 것은 첫째 항에다가 공차를 3번 더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얘는 2에다가 12를 더하니까 14가 되는 거죠. 근데 얘는 어떻게도 생각하시면 되냐면 세 번째 항에다가 한 번만 더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10 더하기 4가 해서 14다.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걸 왜 이렇게도 풀어봤냐면 등차 중앙이라는 걸 내가 정확하게 모른다고 하더라도 일반항만 구할 수 있으면 등차 수열의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일반항 구하는 방법을 꼭 기억을 잘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문제 7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수열이 등차 수열이 되도록 x, y, g의 값을 구하시오. 자, 첫 번째 거. 자, 얘 같은 경우에는 x라는 게 2분의 마이너스 2 더하기 10과 같다. 4가 되겠죠. 자, 얘는 4가 되고, 자, 그 다음 y를 구할 땐 10과 22의 평균이다 해도 되고, 10이 x와 y의 평균이다 해도 되고, 여러분이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엔 y는 2분의 10 더하기 22다. 자, 그러면은 32니까 16. 그래서 y는 16이다.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보겠습니다. 자, 2번을 풀 때, 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야죠. y랑 x의 평균, 13의 평균이 x다. 그래서 x는 2분의 13 더하기 y다. 자, 그 다음 또 마찬가지로 g는 y랑 마이너스 7의 평균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y는 x랑 g의 평균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얘를 이제 풀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이 식들을 대입을 한번 해주게 되면은 2분의 13 더하기 y 더하기 2분의 y 빼기 7이 되죠. 자, 그러면 얘는 4분의 2y 플러스 6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얘가 y인 거니까 지금 4y는 2y 플러스 6이 되고,
2y는 6이 되니까 y는 3이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y가 3인 거 알았으니까 x는 8이 되는 거고, 여기에서 x는 8. 그 다음 y가 3이니까 g는 마이너스 2다. 이렇게 이제 구해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구하면 되는데 지금 이 과정이 되게 뭔가 복잡하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죠. 자,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이렇게 연달아 있는 세 개만 보는 게 아니라 y라는 건 2분의 x 더하기 g도 되지만 2분의 13 더하기 마이너스 7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생각을 하시면 y 값이 그냥 바로 나오는 거죠. 여기서 둘이 더하면 6이니까 y 값이 바로 3이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요 등차 중앙을 바라볼 때 이렇게 한 칸씩 좀 띄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자,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더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자, 지금 요만큼이 얘가 5번째 항이잖아요. 지금 얘를 첫 번째 항이라고 보면 여기가 4D만큼 차이가 날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마이너스 7에서 13을 빼주시면 마이너스 20이 되는 거니까 4D가 마이너스 20이다. 그래서 D가 마이너스 5. 그래서 5씩 빼주시면은 8이 되고, 8에서 5 빼면 3 되고, 3에서 5 빼면 마이너스 2. 그런 식으로도 계산을 할 수 있다. 라는 것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8번 보겠습니다. 자, 육상 경기장이 이렇게 그려져 있고, 각 주로의 경계선의 길이를 안쪽부터 A1, A2 해서 A9라고 할 때 A3이 415.7, A7이 447.1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A5의 값을 구하시오. 자, A5라는 것은 A3과 A7의 가운데에 있는 거죠. 그래서 A5는 2분의 A3 더하기 A7이 되는 거니까 2분의 415.7 더하기 447.1이 됩니다. 그러면 2분의 8이 되고, 그 다음에 2 하나 올려주면 6, 8. 그러면은 431.4. 그래서 A5의 값은 431.4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A1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자, A1, A3, A5. 자, 이렇게 있을 때 A3이라는 건 A1과 A5의 평균이라는 거죠. 그래서 A3은 2분의 A1 더하기 A5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얘한테 2배 해주시면 2A3은 A1 더하기 A5가 되는 거고, 자, 우리가 구해놓은 걸 이용해서 계산을 좀 하시면은, 자, 얘는 831.49, A5가 431.4죠. 이항하시면 A1은 400이다. 그래서 여기가 400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3번 보시면 주로의 폭을 구하시오. 그러니까 요 폭을 구하라는 거죠. 요만큼. 자, 그럼 이 폭은 어떻게 이제 우리가 구할 수 있냐면, 직선 주로는 지금 어차피 길이가 다 똑같기 때문에 이 반원 모양에서 길이 차이가 나니까 각각 이런 길이들이 차이가 생긴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요 가장 작은 원, 여기가 이제 A1인 거죠. 첫 번째. 요만큼의 반지름의 길이가 있을 겁니다. 여기에 반지름의 길이를 뭐 R이라고 합시다. R1. 그러면 두 번째 반원의 반지름의 길이는 여기까지가 되는 거죠. 요만큼. 여기까지. 그럼 여기건 R2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R2에서 R1을 빼준 게 내가 구하고 싶은 폭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R2 빼기 R1을 구할 건데, 자, 얘는 결국에는 우리가 직선 길이는 어차피 똑같으니까 차이가 생기는 건 곡선 주로에서만 생긴다. 그러니까 곡선 주로의 호의 길이의 차이를 통해서 우리는 이 A1, A2, A3 이런 것들이 생긴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A3이라는 것은, 그러면 얘는 R3가 되겠죠?
그러면은 직선주로를 뭐 t라고 하면 t 더하기 2파이 r3가 되는 거고, 이 값이 아까 415.7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첫 번째 항 A1이라는 것은 직선주로는 t, 요만큼이 t라고 하면 2t라고 할게요. 2t 더하기 2파이 r1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얘가 얼마냐면 400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A3에서 A1을 빼주시면 2t 없어질 거고, 2파이에 R3 빼기 R1이 되고, 얘가 15.7이 됩니다. 자, 그런데 R3에서 R1을 빼는 것은 내가 구하고 싶은 이 폭의 2배가 되는 거죠. 한 칸, 두 칸을 간 거니까. 그래서 얘는 그 폭을 D라고 한다면 2D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나는 구하고 싶은 게 이 폭 D니까 4파이 분의 15.7을 계산하시면 되겠고, 자, 파이를 3.14로 계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D는 4 곱하기 3.14분의 15.7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15.7이라는 게 아마 3.14에다가 5를 곱하면은 5, 4, 27, 네, 15.7이 딱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약분하시면 5가 남으니까 4분의 5가 내가 찾는 폭이 되는 거고, 4분의 5는 뭐 1.25다. 그래서 폭은 1.25m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요 소수점 계산이 좀 복잡하긴 하지만 이거는 그냥 계산하시면 되는 거고, 중요한 건 요 식을 세울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구하고 싶은 게 뭐고, 그 다음에 그거에 맞춰서 내가 구하고 싶은 요 D라는 건 얼마냐, 이렇게 이제 식을 세울 수 있으면 되는 거니까 그 부분에 더 집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어서 등차 수열의 합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차 수열의 합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 자, 등차 수열의 합은 자, 어떻게 증명을 해나갈 거냐. 자, SN이라고 하는 것을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의 합이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해서 n-1번째 항이 있고 n번째 항이 있을 겁니다. 자, 이번엔 거꾸로 얘가 똑같이 an부터 an-1, an-2 해서 더해도 어차피 똑같은 값이잖아요. 더하는 순서만 달라진 거니까.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위아래를 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sn이 됩니다. 자, 그러면 a2라는 것은 첫 번째 항의 입장에서 d를 더해 준 거죠. 자, an-1이라는 것은 an-1에다가 d를 더한 게 an이니까 an-1은 an에서 d를 뺀 겁니다. 그러면 자, 위아래를 이제 더해 나간다고 생각을 하면 a1 더하기 an이 되죠. 그 다음에 a2 더하기 an-1이 되고, 그 다음에 a3 더하기 an-2 이런 식으로 쭉 더해 나가서 마지막에 an-1 더하기 a2 더하기 an 더하기 a1 이렇게 됩니다. 이게 이제 총 n개가 되는 거죠. 1부터 n까지니까. 자, 그런데 지금 이 빨간색으로 써놓은 것들을 보시면 a1 더하기 d랑 an 빼기 d랑 더하라는 거죠. 지금 두 번째가. 얘네 둘을 더해보면 d가 사라지면서 a1 플러스 an이 됩니다. 마찬가지 방법으로 해보면 얘도 a1 플러스 an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을 다 더한 결과는 다 a1 플러스 an이 나오게 되는 거구나. 근데 얘가 몇 개가 있는 거냐면 n개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sn이라고 하는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의 합은 2분의 n에 a1 플러스 an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교과서에서는 n항을 l이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지금 l이다 이렇게 써주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요것을 기억을 하시면 되고, 자, AN, 일반항이 되는 거죠, 일반항. 자, AN, 일반항은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첫 번째 항에다가 공차 D를 n-1번 더한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얘를 이 식에 대입하시면 2A1 플러스 n-1D 이렇게 이제 공식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공식, 등차 수열의 합 공식을 잘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떤 걸 기억하셔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둘 다 알고 있으면 둘 다 뭐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식을 표현하시면 되는데, 뭐 위에 것만 아셔도 되고 아래 것만 아셔도 되고 뭐 크게 상관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리는 이런 원리를 통해서 우리가 등차 수열의 합을 구할 수 있다라는 거고, 둘 중에 한 가지만 외웠을 때는 이제 내가 만약에 공차만 알아. 그러면 n번장을 또 구하고 계산을 해야 되는 건데, 이제 예를 들어서 둘 다 알고 있으면 공차를 알았을 땐 이걸로 풀고 마지막 항을 알았을 때는 위에 걸로 풀고 하는 식으로 여러분들이 식을 써나갈 수 있으니까 둘 다 알았을 때 계산의 편의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이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항이 마이너스 12, 15항이 112인 등차 수열의 첫째 항부터 15항까지의 합은, 자, 그러면 얘는 2분의 마이너스 12 더하기 112에다가 항의 개수가 15개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100이니까 약분하시면 50, 그러면은 750 이렇게 나오겠죠. 750. 자, 두 번째, 첫째 항이 5고 공차가 마이너스 4인 등차 수열의 첫째 항부터 20항까지의 합을 구하시오. 자, 그러면 2분의, 자, 이 같은 경우에는 20이고 그 다음에 항의 개수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항이 아니라 공차가 나와 있으니까 10 마이너스 4의 n-1인데 여기가 n이 20이니까 19가 되겠죠. 4 곱하기 19, 그러면은 20 곱하기 10 마이너스 76 나누기 2, 그러면은 약분하고 마이너스 66이니까 마이너스 660 이렇게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이렇게 풀었는데 공식을 둘 중에 하나만 외웠다. 자, 위에 걸로 외웠다. 만약에 위에 걸로 외웠는데 아래 걸 풀어야 되는 상황이다. 그러면 20항을 그냥 구하시면 되는 거니까 얘는 사실 큰 문제는 없습니다. 20항은 5에다가 마이너스 4 곱하기 19, 그럼 얘가 마이너스 71이 되는 거죠. 그래서 2분의 20에 5 마이너스 71, 그러니까 마이너스 66 돼서 똑같은 값이 나옵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경우 위에 건데 위에처럼 나왔는데 내가 아래 것만 외웠다.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첫째 항에다가 14D를 한 게 지금 112라는 거죠. 첫째 항이 마이너스 10이고 14D가 112니까 14D는 124, 그러면 D는 7분의 62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뭔가 되게 이상한 공차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대입하시면 2분의 15에다가 곱하기 첫 번째 항이 마이너스 10이니까 마이너스 24 플러스 그 다음에 15번째 항이니까 7분의 62에다가 14가 되겠죠. 여기서 약분 돼가지고 124 나오고 100 나오니까 똑같이 나오긴 하는데, 이게 7분의 60이라는 게 나오면 여러분이 약간 흠칫 놀랄 수 있어요. 그래서 둘 다 외우는데 나는 귀찮다, 그냥 하나만 외우시고 그때그때 잘 적용해서 문제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문제 1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계값을 구하시오.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엔 2분의 10 더하기 58이 되는 건 알겠는데 항의 개수가 몇 개냐는 거죠. 그러니까 58이 몇 번째 항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58이라는 건 10에다가 공차 D가 몇 번 들어가느냐라는 거죠. 근데 공차 D라는 건 지금 4만큼씩 계속 커지고 있으니까 공차 D는 4구나. 그러면 얘가 48은 4의 n-1, 4 나눠주시면 12가 n-1이니까 n은 13. 자, 그래서 얘가 68이니까 약분하시면 34. 그래서 13 곱하기 34를 계산하시면 되고, 자, 얘가
390에 52, 442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2번 보겠습니다. 자, 2번도 마찬가지로 2분의 34 빼기 50이 되는 건 알겠는데 항의 개수가 몇 개냐는 거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 50은 34라는 첫 번째 항에다가 공차를 몇 번 더 할 거냐라는 건데 공차가 지금 마이너스 6이 됩니다. 그래서 곱하기 마이너스 6. 이 항 하시면은 마이너스 84 마이너스 6에 n 빼기 1. 양변 마이너스 6 나눠주시게 되면은 여기가 14가 되고 n 빼기 1. n은 15가 되겠네요. 자, 그럼 여기 마이너스 16이니까 약분한 마이너스 8 곱하면 마이너스 120. 그래서 정답이 마이너스 120이다.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예제 5번 보겠습니다. 자, 100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2인수의 합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고,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자연수의 나머지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잘 알고 있으면 형태를 알고 있으면 쉽게 풀 수 있고, 모르더라도 그냥 숫자를 좀 나열해 보시면 얘가 어떤 등차수열을 이루는지 바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으로 나눈 나머지가 2인수는 2, 5, 8, 11 이런 숫자들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얘는 첫째 항이 2고 공차가 3인 등차 수열인 거죠. 그래서 일반항을 구해보시면 A에는 2 더하기 3의 n-1 그래서 3n-1이 됩니다. 자, 따라서 100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찾는 거니까 얘가 100보다 언제까지 작아지는지 계산을 해보시면 3n이 101보다 작은 거고 n이 3분의 101보다 작다죠. 얘는 33점 얼마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n이 33까지입니다. 자, 그럼 항의 개수가 33개고 첫째 항이 얼마냐면 2였고 플러스 3 곱하기 32 이렇게 되겠죠. 3에 33 빼기 1 이렇게 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 계산을 좀 해주시면은 4 더하기 32니까 96 둘이 더하면 100이죠. 그러면은 33 곱하기 50 하면은 1650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교과서에서는 33항이 98이 되는 걸 찾아서 이렇게 풀었는데 어떻게 풀어도 사실 상관없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문제 11번 보겠습니다. 자, 문제 11번 보시면 100 이상 200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4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1인수의 합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4로 나눈 나머지가 1인 숫자들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판단을 해보면 1, 5, 9, 13 이런 숫자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있냐면 1 더하기 공차가 4의 n-1이 일반항이 되는 거죠. 그럼 A에는 4n 빼기 3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4n 빼기 3이 100 이상 200 이하가 되는 걸 찾고 싶은 거니까 4n이 103보다 크거나 같고 203보다 작거나 같은 걸 찾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n이 4분의 103보다 크거나 같고 4분의 203보다 작거나 같다. 자, 그러면 얘는 대략 25점 얼마 이렇게 될 거고, 자, 얘는 50점 얼마 이렇게 될 거예요. 그 말은 가능한 n은 26부터 50까지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총 항의 개수는 25개가 되는 거예요. 2분의 25가 되는 거고, 자, 곱하기, 자, 26을 대입해 보시면, 여기다 26 대입하시면은 104 빼기 3이니까 101이 됩니다. 더하기, 그다음 50 대입하시면은 197이 되겠네요. 그래서 얘를 이제 계산해 주시면 되겠고, 자, 둘이 더하면은 298. 자, 그러면 얘가 149가 되죠? 25 곱하기 149. 자, 그러면 25 곱하기 150에서 25 빼주시면 되니까
25 곱하기 150 먼저 계산을 좀 해보시면 25 곱하기 150 하면은 400에서 25 빼면 되죠? 375 이렇게 되겠네요. 3750에서 25 빼는 거니까 3725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산은 여러분 편한 대로 하시면 됩니다. 25 곱하기 400, 149 나는 해야겠다 하시면 되고, 아니면은 그냥 저처럼 그냥 봐가지고 얘가 149니까 150 빼기 1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계산을 하겠다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25가 20 더하기 5고 15가 20 빼기 5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400에서 25 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예제 6번 보겠습니다. 자, 첫째 항부터 6항까지의 합이 42고 첫째 항부터 10항까지 합이 150인 등차 수열에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을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첫째 항 뭔지 모르니까 A, 공차 뭔지 모르니까 D 식을 써보면 42라는 건 2분의 6에다가 2A 플러스 5D를 하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150이라는 것은 2분의 항의 개수 10개, 그 다음에 2A 플러스 9D를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계산을 좀 하시면은 여기 약분하면 5, 약분하면 3. 그래서 2A 플러스 5D가 14가 되고 2A 플러스 9D가 30이 됩니다. 그래서 아래식에서 위에식 빼면 4D가 16이니까 D는 4가 나오고 D가 4니까 A는 마이너스 3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이제 SN, n번째 항까지 합은 2분의 n의 첫 번째 항이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6 플러스 4의 n-1 이렇게 되겠죠? 2분의 n의 마이너스 6 플러스 4n 마이너스 4 그러니까 2분의 n의 4n 빼기 10 그러면은 2n 빼기 5 2n 제곱 마이너스 5n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문제 1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2번 보시면 첫째 항부터 5항까지 합이 185, 첫째 항부터 10항까지 합이 220인 등차 수열에 대하여 다음을 구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는 위에 예제랑 똑같이 SN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째 항부터 5항까지 합이 185라고 했으니까 185라는 거는 2분의 항의 개수 5개 2A 플러스 4D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가 약분을 좀 하시면 5에 A 플러스 2D가 185다 이렇게 됩니다. 5 약분 한번 하시면은 37 그래서 A 플러스 2D가 37이다 이렇게 하나씩 나오고, 그 다음에 10항까지 합이라고 했으니까 220은 2분의 10의 2A 플러스 9D 그러면은 요거 약분하면 22죠. 2 곱하니까 44 그래서 2A 플러스 9D가 44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위의 식에다 2배 하시면 2A 플러스 4D가 74가 되겠고, 위의 식에서 아래식 빼시면은 5D가 마이너스 30 그래서 D가 마이너스 6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D가 마이너스 6이니까 2항 하시면은 49 첫째 항이 49가 됩니다. 자, 따라서 SN이라는 것은 2분의 n에다가 첫째 항이 2 곱하기 49 자, 마이너스 6의 n-1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2분의 n에 마이너스 6n 플러스 98 더하기 6이니까 104가 되고, 그러면은 마이너스 3n 제곱 플러스 52n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SN이 최대가 되도록 하는 n의 값을 구하자 이런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SN이 최대가 된다. 자, 그러면 얘는 이제 우리 두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지금 첫째 항이 49고 공차가 마이너스 6이니까 43, 6도 빼주시면 37 이런 식으로 쭉 줄어들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
0을 기준으로 해서 양수로 끝나고 그 다음에 6을 빼주면 다시 이제 음수로 바뀌는 시점이 어딘가 있겠죠.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49 여기가 이제 S1이 되는 거죠. 얘네 둘이 더하면 S2가 되는 거고 이렇게 더하면 S3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양수를 더할 땐 값이 계속해서 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양수가 될 땐 계속 값이 커지니까 여기까지 더했을 때가 가장 크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이 값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여기가 5였다라고 치면은 마이너스 6 하면 이게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 더한 게 가장 클 거고 여기까지 더한 얼마 뭐 예를 들어서 뭐 t라는 값이 생겼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마이너스 1을 더해주는 건 t 빼기 1이 되죠. 여기가 최대가 됩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양수냐라는 것을 찾아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49 마이너스 6에 n 마이너스 1이라는 게 언제까지 양수냐라는 것을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 그러면 마이너스 6n 플러스 55가 0보다 크다. 그러면 6n이 55보다 작다라고 되는 거니까 n은 9점 얼마보다 작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n이 9일 때 최대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여기가 1이고 여기 이제 마이너스 5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할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풀이 방법으로는 어떻게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지금 이 SN이라고 하는 식이 마이너스 3n제곱 플러스 52n이라고 하는 n에 대한 2차식의 형태가 나왔죠. n에 대한 2차식. 그러면 우리가 완전제곱식을 통해서 언제 n이 얼마일 때 최대값을 갖는지 구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계산을 해보시면 자, 마이너스 3으로 묶어주시면 n제곱 마이너스 3분의 52n 이렇게 되죠. 자, 완전제곱식 만들기 위해서 n 빼기 자, 얘를 2로 나누어서 제곱을 하는 거니까 3분의 26의 제곱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얘가 위로 볼록한 그래프 이렇게 그려집니다. 3분의 26일 때 꼭지점까지는. 여기서 이제 주의할 건 근데 n이 3분의 26은 아니라는 거죠. n은 자연수니까. 그러면 3분의 26을 기준으로 했을 때 8이라는 값이 있을 거고 9라는 값이 있을 건데 3분의 26에는 9가 더 가깝죠? 그러니까 9일 때가 더 값이 클 거고 8일 때는 조금 더 작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최대값. 그래서 9일 때가 최대값이다. 이렇게 구해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풀 때 두 가지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냥 이렇게 해서 2차 함수니까 2차 함수의 최대값 구해서 내가 풀어야겠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일반항을 구해서 일반항이 0보다 큰 값까지가 가장 크다라는 것을 이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생각 넓히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각 넓히기에 나오는 내용은 여러분들이 문제집 같은 데 보시면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라는 표현으로 나오는 유형이 있을 겁니다.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자, 수열 AN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했을 때 첫 번째 항은 S1과 같습니다. 그리고 n번째 항 AN이라는 건 SN 빼기 SN-1이다 라는 거죠. 자, 그랬을 때 SN이 마이너스 3n제곱 더하기 4n일 때 수열 AN의 일반항을 구해보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일반항 구한다는 것은 Sn-1을 구해보시면 마이너스 3에 n-1의 제곱 플러스 4에 n-1 자, 얘 전개하시면 마이너스 3n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4n 여기서 마이너스 2n이니까 플러스 6n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이렇게 됩니다. 자, SN에서 얘에서 얘를 빼시면 마이너스 3n 제곱 4n 없어질 거고 뺐으니까 마이너스 6n 플러스 7이 되겠죠. 자, 일반항은 마이너스 6n 플러스 7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고 자, 우리가 지금 n에 대한 1차식이 나왔고 마이너스 6이 n의 개수로 나왔죠. 그럼 얘가 등차 수열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어디서 했었냐면은
여기 문제 6번에서 했습니다. 1차식의 형태로 표현됐을 때 등차 수열이다. 자, 따라서 얘는 등차 수열임을 더 설명하지 않을 거고 공차가 마이너스 6인 등차 수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활동 3. 자, 얘가 이제 사실 중요한 내용인데, 자, SN은 PN제곱 플러스 QN일 때, 자, AN이 등차 수열임을 확인해 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S의 n-1을 구하면 P의 n-1의 제곱 플러스 Q의 n-1이 되고, 자, PN제곱 마이너스 2PN 플러스 P 더하기 QN 마이너스 Q가 되죠. 그래서 위의 식에서 아래 식 빼주시면 PN제곱 QN이 없어질 거고, 남는 게 그러면 2PN 마이너스 P 플러스 Q가 됩니다. 얘가 AN이다 라는 거죠. 아, 그래서 N에 대한 1차식으로 나왔으니까 등차 수열이다 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 거고, 따라서 얘는 공차가 얼마인 등차 수열이 되냐면 공차가 2P인 등차 수열이다 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수열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 여기에서 이제 생각을 해야 될 거는 n에 대한 2차식이 나왔다. 그리고 상수항이 없다. 라고 한다면 얘는 첫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을 이루는 등차 수열이 되는 거고 공차는 2P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 유형에서 이제 문제집 같은 데서는 사실 SN을 이렇게 줄 때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마이너스 3n 제곱 플러스 4n 플러스 1 이렇게 줬다면 AN은 똑같이 마이너스 6n 플러스 7이 나와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에서도 A1이 S1이라고 했잖아요. A1은 여기에다 1 넣으면 1 나오는데 여기에다 1 넣으면 2가 나와요. 그러면 답이 1이 아니라 2라고 써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나온 걸로. 그래서 이 차이만 있고 실질적으로 마이너스 6n 플러스 7이라는 이 일반항은 똑같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어차피 빼면 SN에서 Sn-1을 빼면 이 1이라는 상수항은 그냥 똑같이 빠질 거잖아요. 그래서 이 일반항은 똑같이 나오게 되고 중요한 거는 첫 번째 항이 2로 나와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는. 그래서 이럴 때는 n이 2 이상일 때부터 성립한다. 그래서 이 표현이 왜 있냐면 n에 우리는 자연수만 들어가기 때문에 S0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는 n이 2 이상일 때 성립하는 경우가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거고 2 이상인 항에 대해서는 등차 수열이 되는 거고 첫 번째 항과 두 번째 항 사이에서는 등차 수열이 성립하지 않는다 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얘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구조를 알고 있다면 자, 지금 공차 D가 마이너스 6이 됐죠? 그러면 SN이라고 하는 게 PN제곱 더하기 QN 꼴이다 라는 건데 첫째 항이 49고 공차 D가 마이너스 6이니까 SN이라는 건 아까 공차가 2P가 된다 그랬죠? 2P가 마이너스 6이라는 거니까 P는 마이너스 3인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3n 제곱 플러스 QN 꼴이 되는 거고 S1과 좀 지울게요. 자, S1과 A1이 같다라고 했으니까 자, S1을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3 더하기 Q가 되는 거고 A1이 49죠. 그래서 Q가 52다. 그래서 SN은 마이너스 3n제곱 플러스 52n이다 라고 해서 아까 구했던 답과 똑같은 답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등차 수열에 대해서 일반항이 n에 대한 1차식의 형태로 나오고 그 다음에 등차 수열의 합은 n에 대한 2차식의 형태로 나오게 된다 라는 것을 같이 좀 잘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 오늘 긴 시간 수업을 듣느라 고생했고 오늘 한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구할 수 있다 라는 것과 등차 수열의 합을 구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그래서
이 박스 친 내용, 이 박스 친 내용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사실 여기에 나와 있는 문제 다 풀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설명한 내용 어려우면 몇 번이고 다시 들으면서 이해를 하려고 해보시고 나머지 상황들은 두 가지 박스만 있으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잘 복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등비 수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